자, 저희가 기후변화 얘기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또 기후변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 이야기 첫 시간을 함께 해주셨던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경희사이버대 책임교수 조천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나오셨던 뉴스공장에 굉장한 충격을 던져주셨어요. 예, 혹시 그 방송을 들은 지인분들이 방송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논평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저는 이제 항상 저한테는 익숙한 일이라서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네. 정확하게 이 기후 위기의 본질을 모르시는구나 하는 걸 그렇죠. 새삼 더 알았어요. 예, 네. 이게 뭐 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네. 뭐 왜냐하면 거론되는 연도가 벌써 뭐 한 10년, 20년 후니까 네. 뭐 2050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은 뭐 괜찮나 보다 하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7년 이내에 네. 그러니까 20년, 30년 후의 결과는 앞으로 7년 이내에 쌓이는 그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 7년 이내에 행동해야 된다. 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거 당장 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거를 처음으로 피부를 느꼈고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외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대낮에 사진을 찍었더니 네. 대낮인데 어두컴컴하고 붉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지금 마지막 날처럼. 근데 이게 산불 때문인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서부 지역 혹은 호주 지역에서 산불 많이 나는데 호주의 산불도 그랬고 예. 이 미국 서부의 산불도 그렇고 예년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기후변화하고요 관련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해설을 잘 안 해주니까 뭐가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일단 미국 그 서부 해안 지방은 원래 5월부터 한 9월 사이에는 거의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원래 8, 9월쯤 되면 낙엽이 이제 바싹 마르니까 원래 산불이 잘 나요. 건기니까. 네. 근데 그 원래 미국 그 서부의 숲은 그 산불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그 산불이 나야지 그 숲이 건강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의 순환 고리예요. 아예? 그렇죠. 그게 일어나 줘야지 이제 새로운 그 숲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 기후 변화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상승을 했는데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토양에서 이제 수분 증발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년보다 훨씬 더 낙엽이 바싹 마르게 되죠. 더 건조해졌다. 그러니까 훨씬 더 건조해지니까. 그러니까 산불이 훨씬 더 저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남한의 5분의 1 정도 타버렸어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불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거고 자연적으로 저게 있어야지 이제 숲도 건강한 건데 문제는 이게 기후 위기로다가 그게 이제 산불이 너무나 크게 일어난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인간이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규모. 하긴 뭐 그 남한 면적의 5분의 1이 불타면 그걸 어떻게 사람이 잡습니까? 근데 호주도 그랬잖아요. 호주도 몇 달을 탔지 않습니까? 호주 7개월 동안 탔었죠. 7개월이나 산불이 이어진다는 게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 예년보다 훨씬 더 건조해져서 더 오래 타고 더 넓게 타는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뭐냐 이 얘기도 해 주셔야 산불이 왜 이렇게 오래 타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산불도 우리 생태계에는 꼭 있어야 되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사람들이 많이 배출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 생태가 있어요. 당연히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다면 공기 중에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9도가 돼요. 그러면 지구는 완전히 얼음으로 이제 그렇게 돼갖고 그렇게 되면 빙하기 정도가 아니죠. 빙하기에도 생태계는 다 있었으니까 완전히 얼음으로 둘러싸니까 육상 위에는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량의 이산화탄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에 0.03%가 되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33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14도.
지구 평균 기온이 74도에서 이제 생태계가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태워갖고 이산화탄소를 0.01%를 지금 증가시켰어요. 아, 0.01이 올라갔어요. 네. 지금? 그 0.03에서 0.01을 올려서 0.04%가 된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네. 근데 그 0.01%가 일입니까?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냐면 전 지구적으로 0.01이 올라갔다. 예, 전 지구적으로다가 0.01%가 올라갔는데 그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초에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잡아요. 그 온실 이산화탄소 0.01%가 아, 그래요? 그럼 한 40만 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하루에 잡는 거죠. 하루에. 예.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구의 급소죠. 급소라고 하는 게 뭐 좀만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뭐 직사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인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그 0.01% 갖고 그렇게 돼 있고 그거를 갖고 지난 98년 이후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한 29억 개 정도의 원폭이 터진 에너지를 이 0.01%가 이제 잡아버린 거예요. 잡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열을 잡았죠. 아, 열을 원로 열- 우주로 갔어야 되는 열을, 열을 품어버렸다. 열을 잡아버린 거예요. 아, 품어버렸다. 그러면 29억 개 원폭 터진 에너지를 잡았다. 그럼 뭔가 일이 크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근데 것 뭐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90% 그 열의 90% 이상을 해양이 다 빨아들였어요. 아, 공기 중에는 2% 지금 미만만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갖고 지금 기후 위기가 뭐 일어나니 뭐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에너지량인데 네. 그거를 발산돼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날아가서 그렇죠. 우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예. 이산화탄소가 그걸 품어버렸기 예. 때문에 예. 열이 올라간 건데 근데 그 중에 90%는 다행히 해양이 다 예, 흡수를 빨아들여. 해서 예. 그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보였고 예. 누적돼 왔는데 지금은 그게 또 임계점을 가고 예.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양이 이렇게 열을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는 네네. 있겠죠. 그런데 해양도 열을 받았으니까 변화가 됐잖아요. 해양 수온이 올라가는 네, 거죠. 수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 올해 초에 아까 이야기했던 호주의 7개월 동안 가뭄 산불은 예. 공기가 직접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건 인도 해양이 변한 거예요. 아, 해양이 변해버리니까 해양 기온이 올라갔습니까? 예, 해양은 이 공기 대기보다 훨씬 더 지속성이 커요. 한 번 변하면 예.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냥 가뭄이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양에서 지금 열을 저렇게 잘 받아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양에서 변화가 드러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더욱더 큰일이 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넓은 바다도 이제 기온이 올라갈 예, 정도다. 예. 그렇게 축적돼서 그동안. 그러니까 대기보다 해양이 한 1000배 정도 열을 더 갖고 있거든요. 이 물 자체가 이제 열을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큰일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땅의 가뭄은 예. 그 땅을 둘러싼 인도양 전체의 바다의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쪽 해류가 인도양 쪽 그러니까 호주 근방은 오히려 온도가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온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 동부 쪽은 그쪽 인도양은 온도가 올라가서 거기가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창궐을 맞습니다. 해갖고 그런 뉴스 많이 그래갖고 봤어요. 그냥 완전히 곡식을 싹쓸이를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기후변화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쪽이 뭔가 과물면 한쪽은 항상 홍수가 나고 이렇게 밸런스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 지금 현재 그래서 고개 두 개가 같이 물려갖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메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자신이 살고 있는 뭐 서울이면 서울 지역 혹은 그 동네 날씨 지켜보고 예. 크게 봐야 뭐 태풍이 오면 한반도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이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으로 살펴야 되고 그렇죠. 그 전지구적 밸런스가 어떻게 깨지고 있냐 이걸 봐야 된다. 그렇죠. 균형이 깨지는 게 훨씬 더 그 문제입니다. 예. 과거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 네. 과거에도 빙하기는 있었고 네. 주기가 있었다. 예, 예. 그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그럼요. 그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억 년 전 예. 그러니까 중세인데 공룡이 뛰어놀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한 7도 정도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네요. 네, 네. 그때는 빙하가 없었어요. 7도 높았을 때는 지구상에. 그러다가 한 100만 년 전부터 해갖고
빈기 간빈기가 10만 년 주기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10만 년 주기. 10만. 그러면서 그때 빈기와 간빈기의 온도 차이가 한 5도 정도, 4도 내지 한 5도 차이 나요. 네. 빈기 간빈기가 그렇게 온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아닙니다. 4, 5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얼음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그냥 4, 5도밖에 차이 안 나요. 평년으로 하면. 4, 5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4, 5도 그런데 지금 그건 10만 년 동안에 4, 5도가 변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사람은 100년 동안에 1도로 변화시켰잖아요. 100만 년 동안 4도 변화해야 될 것을 네. 100년 동안에 1도로 변화시켰다. 1도로 변화시켰죠,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는 그 10만 년 동안 4, 5도가 변하는 거에는 잘 적응을 할 수가 서서히 있어요. 적응했는데. 그런데 이 100년의 1도는 이 생태계가 따라갈 수가 없는 속도죠.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제 약한 생물 종부터 지금 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생태계가 다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생존 기반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게 된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들을수록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지난 2018년도에 인천에서 열렸던 그 유엔의 그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 총회가 이제 열렸었는데 인천에서 그때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 갖고 그러면은 이 이제 돌발적인 이 상태가 예. 과연 그럼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았을 그게 때 누적돼서 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네. 지점. 그런 지점이 이제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보지를 않고요. 이렇게 이제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적돼서. 마치 우리가 이제 화를 막 참고 있다가 폭발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 이렇게 탁 던져지면 이제 한꺼번에 그 분노가 폭발을 해버리듯이 예. 기후 위기는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시점이 그 당시 2018년도에 기후 과학자들은 한 1도에서 2도 사이에서도 네, 그런 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1도가 상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돌발적인 기후 위기가 내일 당장 일어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그당 놀라운 일은 아니죠. 네. 자, 들을수록 섬찟한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 정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예. 개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간단하게. 이거는 지금 이제 온실가스 화석 연료를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날의 문명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우리가 그런 감수성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예. 출발이 되기는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 세상을 바꿔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겠죠. 예.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산업의 기반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다른 이러한 체계, 재생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는 재생 가능해야 되고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고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내야지만이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네. 모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1번이 뭐냐고 물으면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 기후변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은 이런 위기의식을 개개인이 가진 건 대단히 필요하고 예. 그건 저희 방송도 이제 기여를 하려고 하는 바인데 그런데 시스템 전반을 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 에너지원에 대한 것도 바꿔야 되고 뭐 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뭐 플라스틱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 다음 시간에 예. 위기감을 가졌어요. 예. 두 번의 시간으로 개인 단위에서 정부 단위에서 혹은 산업계에서 예. 뭐 시민단체에서 예. 그 일상 레벨에서 아니면 가장 큰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